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입니다. 따뜻하고 맑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바깥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5월이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자 또 어린이날까지 있는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정건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참 씁쓸한데요. 네, 자, 예.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2012년도 그 통계를 보면은 한 22만 3천 건 정도가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5,392명이 사망사고였는데 전체 교통사고의 한 6% 차지할 수 있는 12,490건이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 수가 83명인데 아쉽게도 이제 6세 이하가 한 43명, 7세에서 12세가 40명으로 해서 총 83명이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린이들이 학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체육시설 통학 차량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학 차량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 규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부에서는 그 2014년도 1월 달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어린이 통학, 그 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이 등이 타고 내릴 때 전멸등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승차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는데 네. 위반할 경우는 승합차가 7만 원 범칙금이죠.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가 통학 차량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웠었는데 벌써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나갑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정부는 이제 2014년 1월 달에 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담은 그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전멸등을 작동시킬 거. 그러니까 통학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운전자 및 인솔교사가 주의를 보면서 승하차할 거.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와 그다음에 지도, 홍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과 함께 처벌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반 운전자들의 그 교통사고 그것도 유형을 보면은 운전 불이행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스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란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보다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네. 그 스쿨존에서 보통 그 30km 아니겠습니까? 네네. 20km 이하가 오버할 때는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이렇게 이제 범칙금을 내고 있고요. 네. 20km, 40km 이하 경우는 승합은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 이륜차는 6만 원. 40에 60 이상 같은 경우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은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쿨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스쿨존이 도입이 된 게 지난 1995년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스쿨존 그렇죠. 도입 후에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런 현황과 함께 우리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좀 전해주시죠. 정부는 이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인 그 2000년도인 2003년에 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그 교통안전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학교의 주차림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제 정해놓고 차량 속도 제한이라든가 과속 방지터,
또 하나는 보도와 차도 경계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급에 와서 보면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95년도 지금 2000년도에 갔을 때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줄었지만은 앞으로도 더 가야 되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스쿨즈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은 2011년도에 751건이 있는데 33% 감소한 51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진국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모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선진국 보면은 일단 어린이는 일단 보호할 대상이라고 선정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만 이렇게 선정돼 있거든요. 스쿨존이. 그렇지만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 및 주택가 또 어린이 놀이터를 갖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생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라도 앞으로는 학교 주변이 아닌 주택가, 생활도로까지 확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봄철에 야외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70에서 80% 이상이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단 한 건도 발생치 않겠다는 각오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삼일체가 될 때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또 법규 도입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